예, 오늘은 TI가 리뉴얼을 많이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스모크 앤 히트 디텍터. 네, 모양을 보니까 저 OPMF 관련된 것 같아요. 이 앞에 센서 OPMF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OPMF면 다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OPMF 센서, 정확한 센서에 대한 건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가스 센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과제했을 때 느꼈던 건데, 뭐 CO2나 낙스나 CO인가? 일산화탄소? 뭐 이런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있거든요. 유해가스가 있는데요. 이 센서가 있어요. 얘를 측정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거죠. 일종의 저항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가스에 대해서 여기가 어떤 저항값으로 보여요. 대부분의 센서가. 근데 이 저항값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수백 킬로옴에서 수메가옴. 근데 저항값이 크기도 한데 이 센서의 등가 저항값이 크기도 한데 문제는 센서마다 이 저항값의 레인지가 또 커요. 그러니까 센서가 10개면 10개가 다 특성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저항값이 등가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OPMF를 써서 OPMF로 유효한 전압 신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이 OPMF의 약점인데, 왜냐면 그 IB 값, 그러니까 인풋 바이어스 전류 값이 특정 전류 이상 흘려야지만 신호로 인식을 하거든요. 얘보다 커야 돼요. 실제 어떤 핀에 걸리는 약간의 누설 전류보다 커야지만 실제 신호로 인식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 RS가 크면요, 당연히 IS에 반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크지, 얘는 작지. 그러니까 당연히 OPMF로 증폭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불균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물론 센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이 센서가 있어도요, OPMF 같은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OPMF를 말하고 싶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플럭 다이어그램? 뭐 아무리 TI 거라고 해도 그렇게 뭐 용 쓰는 재주는 없을 거예요. 예, 뭐 센서 만드는 기술이 좋아야지 맨날 뭐 이거 얘기해봐야. 430, 232 하나. 도대체 센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센서가 없네. 센서가 있어야지 뭘. 센서가 없어. 이런 황당한 레퍼런스 회로에 센서가 없다니. 아니면 특성이 엄청나게 좋은 프론트엔드. 우선 뭐 그러한 예전에 갑자기 경험이 생각이 나고요.
내가 봤을 때는 센서 자체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치면 요런 블록을 더 치중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어서 사람 헷갈리게. 여하튼 간에 센서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의미로. 센서 자체의 균질성, 동일한 특성, 내가 등가 저항 어떤 치환되는 게 모델링이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OPMF는 그런 거를 잘 대응해 줄 만큼 생각 외로 부품 선정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 기타 등등인데, 얘는 그런 것보다는 요 무선으로 이런 신호를 날리는 거에 더 치중한 설명이었나 보네요. 여튼간에 포토 일렉트로닉 아날로그. 이게 아까 블럭이 맞네. 가스를 센싱하는 그걸 쓴 게 아니라 여기 요놈 소자, 응? 요 양사이로 어떤 가스나 연기가 나오면 그걸 감지해서 이렇게 화재 경보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이거 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연기나 먼지 같은 거 감지하는 센서는 이런 식으로요. 한쪽은 발광부, 한쪽은 수광부로 동작하고, 요 사이에 미세먼지에 의한 어떤 신호 변화를 캐치해가지고 그 연기로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센서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광전자식 센서는 일반 화학식 화학 센서라고 해야 되나? 화학 소자 센서? 앞에서 말씀드린 걔네들보다 균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균질한데 민감도가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하고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뭐 이런 거에는 잘 동작하는데, 그 무색의 가스 같은 거는 감지하기 어렵거든요. 여튼간에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새로 리뉴얼된 얘기였는데 별 내용이 없네요. 바뀌었다. 한번 눌러봐야지. 인포그래픽 Why building automation is key to energy efficiency. 그쵸. 이 자동화뿐 아니라 그냥 빌딩 자동화에도 상업용 빌딩의 약 40%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4.7밀리언이면 47억 빌딩인가? 47억 개의 빌딩이 있고 에너지의 30%는 그냥 낭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어떤 동작 코스트나 와이어링 코스트나 에너지 효율면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한번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주제가 참 자동차를 떠나서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H100 라이팅 시스템 에너지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이분도 얘기겠죠. 뭐지? 갑자기 홈페이지로 안 가네. 두 번째 소식은 LM73605. 이건 저번에 나왔던 소재랑 약간 다른데, 얘는 인덕터가 밖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발견한 몇 가지. 웨터블 플랭크 QFN을 WQFN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웨터블이라는 걸 W로 하나 봐요. 그래서 WS1의 약어가 웨터블 스몰 아웃라인 노우 리드 패키지인가? 라는 추측을 좀 해봤어요. 웨터블이라는 건 당연히 PB겠죠, PB. PB나 PB 프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MT 치면은 이 PCB에 있는 납이 액체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부품 다리가 결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딴 것보다는 뭐 클럭도 되게 높고 다 좋은데 가장 놀랐던 거라기보다는 뭐 말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드디어 일반적인 형태의 컨버터라는 거죠. 이게 L이 밖에 있는 C도 밖에 있고 피드백도 밖에 있고 아주 현실적인 소장. 이게 저번에 했던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타입 패키지는요, 이 두께가 좀 있거든요. 칩 두께도 두껍고요. 크기가 작긴 하지만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하면 L이 작으면 그 제어 가능한 그 에너지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벅이나 부스트 뭐가 됐든 간에 출력 전류는 온전히 인덕터가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L이 들어간 내장 타입의 DCDC 컨버터는 크기 면에선 유리하지만 여하튼 간에 뭔가 발열이라든가 에너지 면에선 불리한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 패시브 소자를 밖으로 빼고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놈은 특징적인 게 여기 매뉴얼을 보면요, 몇 암페어 흘린다는 말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인덕터랑 이게 밖에 있으니까 흘리는 전류의 양은 이 FET 규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FET 내장된 FET가 견뎌주기만 한다면 훨씬 더 큰 어떤 에너지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아웃이 5에서 6A네요. 인터그레이티드 타입 그 집약형 DCDC 컨버터 저번께 아마 2에서 3A 정도였는데 걔 배죠. 배인데다가 입력 전압 레인지도 엄청 넓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95% 수준, 출력 전류는 2배 이상, 온도 조건 다 만족하고. 그러니까는 PCB 설계 면적상에선 불리하지만 에너지를 제어한다는 면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어요. 이게 인덕터가 밖에 있다고 하고. 나온 지는 아주 얼마 안 됐네요. 여튼간에 제가 봤을 땐 여러모로 TI가 인수한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TI 거로 이름을 지금 바꾸면서 개명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입력 레인지도 상당히 넓고 거의 12V나 24V용 솔루션인데요, 이 정도면. 하고 5에서 6A, 대단한 크기죠. 12V라고 해도, 출력을 12V라고 잡아도 60W에서 70W, 대단합니다.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만약 24V 입력에 95%라고 했으니까 출력을 20V라만 잡아도 5A 곱하면 100W, 120W. 이 조그만 부품이 출력이 100에서 120W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발열이랑 이런 건 다 번외의 문제지만, 여튼간에 산업용 분산전원 장치랑 통신용 장치랑 일반적인 넓은 입력 범위의 레귤레이션 할 때 쓴대요. 그리고 아까 폴백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전류 흘리면은 이렇게 리미트 걸려서 재부팅하고 피크 커런트 모드인 거 보니까 DCM 동작하기도 하고, 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OPM 프랑 마찬가지로요. TI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품군이 너무 많아요. 제품군을 좀 정리해서 선택 가능한 폭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너무 다품종 제품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저는 전문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문 영업하시는 분들은 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이거를 다 일일이 제품을 알아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요. 없어 보이고, 예.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TI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기네 거 레퍼런스 키트나 부품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이거는 에브넷이나 WT나 디지키를 말살하려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장사도 하려고, 너무 욕심 아닐까요? 직접 장사도 하겠다. 약간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여튼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업체들 입장에선 불편하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이해도 가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TI가 있고요, 저 소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중간에 사실은 대형 글로벌 납품 업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마우조나 엘리먼트 14나 대형 외국 회사들, 국내라고 하면은 뭐 엘레파츠나 뭐 디바이스 마트나, 몇 급은 틀립니다만 얘네들 중간에 껴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보면 이게 되게 문제하기보다 아쉬운 게 소비자가 피드백 할 수 있잖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뭐 레코멘드, 어떻게 되지? 레코멘드 출제 어떻게 되지? 레코멘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 부분은 셀러거든요. 셀러. 이게 필드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물론 필드 엔지니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수많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줄 리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적거나 소수이거나 없거나, 그러면 사실 소비자의 어떤 동향 정보가 TI로 가야 이게 또 선순환이 되고, 왜냐면 제품을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중간에 얘네들이 정보망을 딱 쥐고 있으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비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거?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의 힘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가 개발하려는 동향,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을 아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TI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런 중간 업체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웹에서 샵이라는 매장을 통해서, 여기서 샵 TI 스토어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모르긴 몰라도 경제공학과나 행동심리학, 행동경제학 뭐 이런 분야가 있다면 결국에는 견물생심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있는 TI의 IC가 처음에는 뷰지만 곧 바이고
곧 디벨롭먼트고 곧 셀러가 될 거라는 얘기.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뭐 마음대로 살려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뭔가 직접적인 판매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TI가. 그 다음에 끝이요? 아, 하나 더 있네요. 로우 파워 와이어리스 엠버스 커뮤니케이터. 또 엠버스는 모르겠네요. 이건 한 번도 안 써본 거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거의 틀릴 것 같긴 한데, 얘도 이제 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엠버스는 뭘까요? 또 뭔가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일 거예요. 와이어리스 미터링 버스를 엠버스라고 부르네요. 이게 아마 또 산업 표준이 있을 거예요. 무선 측정 버스. 오픈 미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런 거는 참 새롭네요. 엠버스 말고 S버스, T버스, 엠버스인데 S모드, T모드, C모드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또. 그렇구나. 제가 뭐 이거 이렇게 TI 데일리 이거 하는 것가 뭐 심심해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굉장히 시각이 좁아지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되게 다양한 물건들도 있고 다양한 관심사들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좀 약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이 보드에서 관심 있는 거는 엠버스가 아니라 이 MSP 소자가 아닐까 싶은데, 나는. 근데 이 스택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사실은 뭐 반신반의 합니다만. 863, 870메가 ISM 밴드를 쓴대요. 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통신 방식에 있다. 엠버스 ST C 모드가 있고, 여튼간에 얘는 심플리링크 CC1350이라는 소자에서 이렇게 통신 전용 컨트롤러랑 내부 제어기랑 결합돼서 하고 있다. 뭐 MSP를 써봤어야지 사실은 뭐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뭐 항상 관심 있게만 보지 아직 써보진 않아가지고. 지금 뭐 MSP 새로 공부할 거면은 암 컨트롤러를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새로 공부하는 건데. 그렇다고 MSP가 접근하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잠깐 봤는데, 어차피 명령이나 이걸 다시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거 뭐지? 여기까지네요. 그래도 요새 나온 것 중에서 하루 만에 가장 많이 바꿨는데요. 거의 4페이지 정도 바꾼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네 번째 거는 뭐 엠버스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이 블루투스인가, 아까 전에 블루투스 지급이 아니면 서브 일기가 아니면 진짜 와이어리스 엠버스라는 게 있나? 뭐 얘가 블루투스다 뭐다 그런 말 자체는 아예 없네요. 진짜 측정 장비 전용 통신 RF 통신망이 있나봐요.
868MHz에서 되는, 아 이건 또 일반 통신 방식이 아닌가 보네. 여튼간에 되게 신기한 조건의 MSP 432, 432였나? 432였던 것 같은데, 네, 432랑 소자입니다. 이 소자 안에 통신망이랑 다 들어있어요. 통신 컨트롤러 들어있고, 여튼간에 뭐 그런 좀 약간 재밌는 아이템들도 나왔고요. 우선 연기 센서 관련된 부분, 소형 DC-DC 인덕터랑 패시브 도자는 밖에 빠져있는, 그리고 샘플 주문하면 굉장히 빨리 주문이 된다. 그 다음에 로우 파워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라고만 조금은 알기가 어려운데, 블루투스라든가, 아 진짜 와이어리스 그냥 RF 통신하는, 아까 868메가에서 그거 기준으로 하는, 예, 이런 센서용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네요. 아 그래서 뭐 갑자기 바뀌긴 하는데, 여기 지금 바뀐 메뉴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은 없고, 숨어있는 페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바뀌었네? 메인 페이지에서. 빌딩 오토메이션을 바뀌었네요. 이게 원래는 에이다스였는데, 저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변화를 주고 있는 거야. 원래는 에이다스였는데, 갑자기 빌딩 오토메이션에 대한. 근데 이게 사실 빌딩이라는 말을 썼을 뿐, 이 빌딩이 사실은 팩토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보면 사실은 다 이해가 가죠. 사람이 일일이 그거 하는 것보다 자동화된 장비와 시설을 갖춰서 소수의 멤버들이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약간 이런 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4가지 재미있는 아이템들도 나왔고, 사실 아이템이 반 어떤 개발자의 안목,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뭐 TI 새로 변경된 거 한번 참고들 하시고요. 예. 네,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더 특이사항이 없어서 뭘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특이사항이라면 센서가 센싱하기 어렵다 생각외로. 예, 감사합니다.